안녕하세요. 축구 소식 전해드리는 축구라리가 채널입니다. 자,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의 경기가 있었죠. 월드컵 3차 예선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였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결과는 0대0 무승부였죠.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인데요. 일부 기사들은 이렇게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표현만 다르지 대부분의 축구팬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본 게 사실이죠. 특히 전반전의 양상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뭘 하려는 건지 의도 자체가 잘 보이지 않고 수비도 굉장히 어수선하고 패스나 연계가 2, 3회 이상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짜임새가 부족한 모습이었죠. 후반 들어 좀 나아졌는데 그렇다고 높은 점수를 주기는 힘들고 선수 개개인의 역량으로 풀어낸 후반이었고 여전히 팀적인 조직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후반전이었습니다.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홍명보 감독인데 객관적으로 봐도 그 비판이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굳이 옹호를 해보자면 이번 경기가 감독 부임 후 첫 경기고 훈련 시간도 하루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어서 아주 약간의 참작 여지가 있다고는 해줄 수도 있겠는데요. 경기력이 예상을 넘어서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참작 여지가 희석되는 감도 동시에 있습니다. 특히 전반전에 국가대표팀의 경기가 처참했는데요. 선수들이 아예 안 움직이고 특히 중앙에서요. 미드필더에서 공을 가진 선수도 그렇지만 특히 중앙에서 공을 받으려는 움직임 자체가 다른 선수들 사이에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많은 선수들이 유럽에서 뛰고 바로 입국해서 경기를 하고 시차도 8시간 정도나 차이 나고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90분 내내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 대표팀 선수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전반전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양 윙 쪽에만 공을 갖다 놓고 선수들 간의 연계는 없고 알아서 해봐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양 사이드로 공을 줬다가 다시 옆으로 패스 아니면 백패스 이런 식으로 의미 없는 움직임만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표상으로 봐도 중앙에서만 패스가 많이 돌았다는 게 보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미드필더에서의 선수들끼리 연계는 거의 없었습니다. 롱볼, 소위 뻥축구 같은 모습이었죠. 후반전에 좀 나아진 경기력에서 선수 개인의 역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핵심에는 우리 이강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축구는 감독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스포츠로 혹자는 감독 노름이다. 감독이 축구의 거의 전부다라고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감독 제외하고 선수로서 필드 위에서 경기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포지션은 미드필더입니다. 특히 중앙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이런 포지션이죠. 왜냐하면 팀의 볼을 공급, 물줄기가 되거나 공격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이죠. 그만큼 중요하고 여기서 퀄리티 높은 좋은 선수가 있으면 팀의 경기력이 확 올라갑니다. 예전에 박지성 선수가 그랬었죠. 물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했지만 국가대표팀에서의 박지성의 위상은 훨씬 더 거대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대표팀의 경기력 레벨이나 퀄리티 자체가 180도 바뀌는 모습을 자주 봤었습니다. 어제 그런 모습을 이강인 선수에게 또 보았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풀리지 않는 팀 상황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볼을 받으려 우측에서 살짝 내려오고 얼리 크로스나 킬패스 전방으로 뿌려줬었고요. 또한 때로는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까지 더 깊숙이 밑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서 좌우로 특히 좌측에 손흥민 상대로 롱볼을 뿌려주는 등 딥라인에서 플레이메이킹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마치 전성기의 피를로나 크로스 같은 모습이었죠.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팀에 있으면 팀의 수준이나 경기력이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는 경기가 순식간에 풀리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런 선수들이 빠지게 되거나 부상을 입거나 은퇴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팀의 애로사항이 되죠. 대체하기도 힘들고요. 실제로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번에 토니 크로스 선수가 은퇴하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창의성과 볼 배급을 담당하는 게 루카 모드리치나 토니 크로스 이 두 선수였는데 모드리치 선수는 아직 은퇴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노쇠화로 15분 정도밖에 활약할 수가 없고 이 토니 크로스 선수는 완전히 은퇴를 해버렸죠. 그래서 현재 레알 마드리드가 중원에 창의성이 전혀 없고 경기를 풀어줄 선수가 없어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우루과이 선수, 발베르데 아니면 슈아메니는 피지컬로 승부하는 타입이지 패스에 뛰어난 타입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야도 넓지가 못하죠. 토니 크로스 선수는 더 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모습에서 은퇴하고 싶다고 해서 은퇴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축구가 감독 노름인 것처럼 이렇게 필드 위에서는 볼을 뿌려줄 수 있는 창의성과 패싱 능력을 가지고 볼을 배급해줄 수 있는 선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딱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고요. 어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영상을 가지고 설명드리면 이 후반 63분에 나온 이강인 선수가 오세훈에게 올려준 얼리 크로스, 거의 택배 크로스, 거의 완전 골이나 다름없었는데 이 장면을 보면 이렇게 경기장 우측과
킥과 중앙 그 사이 공간 이쪽에서 공을 받아서 오세훈이 상대 수비진 사이에 위치한 거 보고 정확하게 골키퍼와 수비라인 사이로 택배 크로스를 올립니다. 진짜 너무 정확한 예술적인 얼리 크로스였고 오세훈 선수도 노마크 찬스로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분명히 넣어줬어야 되는데 오세훈 선수의 헤더가 많이 아쉬웠습니다. 월드컵 예선뿐만이 아니라 월드컵에 나가면 이런 기회는 거의 안 오기 때문에 이 정도 오픈 찬스에서는 다음 기회에서는 분명히 넣어줘야 됩니다. 다음 장면 보면 후반 70분에 이강인 선수가 프리킥을 얻어낸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도 또 볼 받는 위치가 상대 진영에서 오른쪽과 중앙 사이에 위치한 이 포지션 이쪽에서 또 공을 잡았죠. 이강인 선수가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위치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강인 선수는 이렇게 중앙지향적입니다. 사이드라인보다는 이쪽에서 더 안정감을 느끼고 좋아져. 포지션이 윙이라도 말이죠. 이렇게 2대1 패스로 쪼개고 들어간 다음에 상대 박스 전방에서 드리블을 하다가 파울을 당해서 프리킥을 얻어냅니다. 이강인 선수가 자신의 프리킥을 직접 해결하고 아주 잘 찼는데 방향이 약간 코너 쪽으로 완벽하게 몰리지 않았고 또 골키퍼가 예측을 잘해서 선방을 해냈죠. 다음 장면 보면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는 아주 깊이 내려와 있죠.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까지 내려와 있는데 후반 80분경 손흥민 선수에게 다이렉트로 왼쪽 측면으로 빠르게 찔러주는 롱패스였습니다. 굉장히 클래스가 높은 아주 환상적인 패스였고 손흥민 선수가 단독 찬스가 났죠. 근데 아쉽게도 두 번째 터치하는 볼 트래핑이 길어서 골키퍼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은 손흥민 선수가 좀 아쉽게 처리한 부분이 확실히 있긴 한데 근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단거리 스프린트가 굉장히 많은 선수입니다. 그게 최고 강점이기도 한데 왜 국가대표 경기에서는 특히 국내 경기에서는 볼이 이렇게 튀냐 하는 분들이 많은데 첫 번째로는 유럽 선수들과 다르게 굉장히 우리 선수들은 장거리 이동을 하고 시차도 다르기 때문에 엄청난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디테일적인 볼터치에서 실수가 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손흥민 선수처럼 단거리 스프린트를 많이 한 선수들은 더 체력적으로 다른 선수들보다도 2배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처럼 더 이상 어린 선수가 아니죠. 나이가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더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 상암 경기장 잔디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지금 상태가 그래서 선수들 모두 볼을 다루기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건 팔레스타인 감독조차도 언급을 했었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감안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강인 선수의 진짜 굉장히 훌륭한 패스였고요. 이런 부분을 보면은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로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로처럼요. 이렇게 좀 더 내려앉아서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롱 패스로 쭉쭉 길게 찔러주는 거죠. 혹은 토니 크로스처럼 중앙 미드필더로서 중앙에서 좌우로 이렇게 빠른 좌우 방향 전환을 해주는 그런 미드필더로 뛸 수도 있고요. 이런 이강인 선수의 특징은 이강인 선수가 나중에 나이를 많이 먹고도 이 롱 패스 실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포지션 변경을 하면은 더블 볼란치의 수비형 미드필더나 중앙 미드필더에서 중요한 역할을 꾸준히 나이 먹어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수로서 롱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패스 능력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우리 이강인 선수 팬들 입장에서는 아주 길게 뛰는 모습을 더 볼 수 있을 테니까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당연히 우리 국가대표팀에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요. 그리고 또 82분에는 이렇게 완벽한 크로싱을 날려서 굉장히 골하고 가까운 모습을 연출했죠. 또한 86분에 또 한번 딥라인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까지 내려가서 볼을 받아서 직접 롱킬 패스 손흥민 선수가 또 한 번 받아서 단독 찬스 이번엔 정말 골이다 싶었는데 골포스트를 맞고 튀어나왔습니다. 이 장면은 개인적으로도 완벽하게 골이라고 생각한 부분이었는데 너무 아쉬웠죠. 이렇게 해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이길 수도 있는 경기였지만 국가대표팀 0대0으로 아쉽게 비겼고요. 하지만 이렇게 영상들로 요약해드린 대로 이강인 선수의 굉장히 뛰어난 활약으로 이강인 선수 개인으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경기입니다. 당연히 맨 오브 더 매치 경기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고요. 이렇게 아시아 축구연맹에서 뽑은 이번 월드컵 내에서 이번 라운드 베스트 11에도 이강인 선수가 들었습니다. 피파 랭킹 96위인 팔레스타인 상대로 안방에서 무승부를 거뒀으니까 내용도 저평가받을 수 있는데도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너무 뛰어나서 아시아 축구연맹에서도 선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가장 큰 빨간 점이 주로 전반전에 공을 받은 위치였고 그래서 이강인 선수도 활약이 저조했고 국가대표팀도 부진했죠. 그리고 사진상으로 설명해드렸지만 이 히트맵에서도 나오는 두 번째로 빨간 큰 점 완전히 우측 측면이 아닌 그보다 좀 더 우측면하고 중앙 쪽 사이에 그 사이에 있는 빨간 점 그쪽에서 공을 받기 시작하면서 팀도 살아나고 이강인 선수도 살아난 겁니다. 이렇게 이강인 선수는 완전 윙보다는
좀 더 중앙 쪽으로 파고들 때 더 파괴력이 뛰어나고 팀에도 기여가 됩니다. 후반에 그리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비형 미드필드 위치에 희미한 빨간 점이 하나 더 보이실 겁니다. 이강인 선수가 별로 있을 위치가 아닌데 생소하죠. 그 부분에서 볼을 직접 받아서 롱패스를 날리는 활약을 해준 지점이죠. 제가 언급해드린 피를로나 그런 선수들이 내려앉아서 롱패스를 이렇게 날리는 것처럼요. 이번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홍명보 감독이 유일하게 칭찬받을 부분은 황문기나 황재현 등 오른쪽 윙백 선수들을 좀 더 공격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서 좀 더 안쪽으로 파고들 수 있는 자유재량을 부여해준 부분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함이죠. 그 외에는 마땅하게 칭찬할 부분이 아직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앞으로 두고 봐야겠지만요. 자, 이제 한국 대표팀은 9월 10일 날 화요일 오만과 또 월드컵 예선 경기가 있습니다. 오만은 1차전에서 이라크에게 패함으로써 한국과의 경기에서 더욱더 사력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오만 홈에서 경기가 펼쳐지겠고요. 우리 대표팀 선수들 또 힘들게 한국까지 왔는데 또다시 중동으로 또 이동하는 어려운 수고를 해야겠죠. 객관적인 전력상 우리가 앞서는 것은 맞으나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처럼 부실한 경기력이면 또 불안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충실한 대비가 있어야 되겠고요. 홍명보 감독은 사실 울산에서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감독은 아닙니다. 성적은 나쁘지 않았을지언정 항상 세부 전술이 없고 현대적인 감독이라고 부르기엔 좀 미흡하다. 바쿠나 이청용 등 뭔가 스타 플레이어에게 의존하지 감독 역량이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다. 세부 전술이 거의 없다. 짜임새가 없다. 이런 인상을 주었던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울산 팬들도 현재 새로 부임한 김판곤 감독이 훨씬 낫다. 홍명보 감독 나가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만과의 경기도 솔직히 장담은 잘 못하겠고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싶다면 그래도 파키스탄과의 경기는 겨우 훈련 하루하고 합을 맞춰본 첫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오만전에선 그래도 보다 정상적인 플레이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강인 선수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한국 사람이고 한국 대표팀의 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대표팀이 훨씬 나아지는 모습을 기대하고요. 축구는 팀 스포츠라서 사실 선수 자신도 이강인 선수든 김민재 선수든 손흥민 선수든 황인범 선수든 선수 자신도 자신이 득점하거나 활약할 때보다는 팀이 이겼을 때 훨씬 더 행복해합니다. 그게 모든 선수들의 공통점이고요. 그게 축구의 매력이자 유니크한 점이기도 하고요. 우리 오만전에 맞서서 우리 국가대표팀이 꼭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도 팔레스타인전처럼 최고의 활약을 또 한번 펼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축구라리가 채널은 이렇게 마치겠고요.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구독이요. 그러면 우리 채널은 또 재밌고 알찬 소식 가지고 바로 금방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Hasta luego. So high, I'm hypnotized. What's up is down, what's left is right. Chasing